속도를 내고 있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물질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쇠 꼬챙이만 보입니다. 무언가를 황급히 감춥니다. 그리고는 도주를 시작합니다. 조타실 들어갈 기회가 없어? 예, 홍보하세요. 어저께 올 때 문 잠그고 그래. 선실을 수색하자 배 안에서는 작살과 칼이 쏟아집니다. 작살. 고래 포획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포경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종종 고래 불법 포획이 벌어집니다. 선원들이 그 위험을 잡히면 구속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는 이유가 그만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그만큼 그 총책인 그 피의자가 변호사도 다 선임해주고 생계를 다 가족까지 다 책임을 질 만큼 그 돈을 주고 하니까 그거를 모두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래는 국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울산지검장님, 이게 고래고기 사건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경찰하고 지금 단단히 붙었던데. 예. 울산 고래고기 미스터리, 검찰 국감서 어떤 해명을 할까? 경찰의 칼날이 검찰을 향해서 서서히 조여가는 모양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뭐길래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일까요? 지난 2016년 4월 울산경찰은 불법 고래 포획을 수사하면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고래고기 27톤이 발견되었습니다. 밍크고래 40마리 분량입니다. 한 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80마리 안팎이니까 그 밍크고래의 절반이 여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면 40억 원이나 되는 커다란 액수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고래고기 압수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범죄의 증거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 21톤, 시가 30억 원의 액수가 고스란히 피의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불법 고래고기 유통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정박한 배에서 수십 개의 포대가 내려지고 트럭으로 조용히 이 포대를 옮겨 싣습니다. 배와 트럭은 순식간에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제가 잠복을 들어갔었습니다. 잠복을 들어가는데 그날 새벽 한 5시 좀 넘어서 이제 고래를 불법 포획한 고래를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고래가 담긴 그 자료를 94자루를 이렇게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고기를 실은 트럭은 울산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가정집 마당에 위치한 거대한 냉동창고.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한 건 총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체포하면서 그 창고 열어보니까
그 압수한 그때 당시 압수했던 21톤 그 고래 냉동된 거랑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때 막 들어왔던 고래 94자루짜리 한 마리 분 이렇게 해체된 거, 그게 이렇게 해체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딱 내려져 있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눈에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창고에는 이미 냉동된 고래고기가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 뒤에도 있네. 저건 또 뭔가? 미로처럼 연결된 창고는 안쪽으로 두 채가 더 있었습니다. 이날 새벽에 실어온 고기는 막 해체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고래고기의 총량은 무려 27톤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 있던 고래고기 샘플 47점을 수거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역대 불법 고래고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울산 지역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이게 단속이 좀 수월한 그 서해안 쪽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압수하면서 주변의 소문은 이번에 고래 축제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양이 컸다고 이렇게 그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양이 좀 많은 양이긴 하죠. 압수된 고래고기 27톤은 울산 방어진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됐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공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아예 태워서 폐기 처리합니다. 이 수많은 고래고기를 소각 처리할 때 정말 말 그대로 고래 불고기 잔치인데 검찰에 한 2주에 한 번 뭐 아니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었어요. 그 고래고기 언제 태웁니까? 지금 고래고기 어디 있죠? 궁금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폐기한다고 했던 막대한 고래고기의 소각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는 뭐 줄곧 아직 재판 증거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처분하진 않고 있다. 그런데 뭐 당연히 태워야 되지 않겠느냐. 범죄 작물이니까.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후 고래고기가 보관된 수협 창고에 사건 피의자 2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찰에서 발급한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래고기 21톤을 돌려주라는 서류였습니다. 당시에 물건 찾으러 누가 왔었어요? 2016년도 그때. 찾으러요. 네. 찾으러는 하고 둘이 왔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수협 직원은 검찰로 확인 전화를 합니다. 내가 연락하니까 오늘 내가 못 내주지. 검찰 확인해야지. 그래 그 담당 그 전화번호 있더라고. 그래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니까 내도 된다. 그래가 내주면서 이제 저거 사인만 받아 연락하대. 그래 그 사인 받으면서 내가 신분증에 복사해가지고 검찰에 넣어줬지. 팩스 해줬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23년 근무하시면서 처음. 나 처음이었거든. 처음이라. 환부는 없었거든 자체가. 환부 자체는 없었어. 환부는 검찰에서 우리가 저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조락하게 내줬고 폐기해도 자기들이 와가 다 확인 다 해가 사진 찍어 나가는 부분까지 해가 숫자 딱 확인까지 다 해가지고 물건 우리가 가분한 봉해놨까지도 해가지고 확인 다 해가지고 가져나가지. 그들이 왔을 때는 경찰은 없이 그것은 없었습니다. 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경찰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희는 환불을 한 다음에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환부가 이미 됐다라는 거를 그 피의자의 변호사 사무장 통해 가지고 나중에 됐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좀 황당했죠.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경찰이든 검찰이 입회하에 환부를 해줬지 임의로 가져가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들만 가져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은 그 대장님은 최초로 경험하신 예, 거죠? 저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경찰 생활하셨어요? 저는 31년 했습니다. 경찰은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을 한참 뒤에나 알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숨겼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저희들은 이제 최소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환부를 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고래고기 DNA 검사를 통해 불법과 합법 여부를 가리는 곳입니다. 검찰 측에서 언제 나오나든가 이런 문의가 왔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문으로 독촉한 사실은 없고 저희는 아무리 빨리 분석을 해도 47건이라면 그 돌려준 시점이 저희가 의뢰를 받고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정도였습니까 그게? 한 달 안에는 분석 안 됩니다. 2016년 4월 7일 고래연구소는 고기 샘플 47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8개월 후인 1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그 유통증명서 사본에 있는 그 증명서 번호하고 저희 DB하고 비교해보면 더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유통증명서 사본 같은 거 전혀 우리 쪽에 제시한 것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고래가 항구에 들어오면 먼저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작살 등의 흔적이 없는 합법의 경우 유통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모든 고래의 DNA는 고래연구소에 보관이 됩니다. 이번 27톤 고래고기의 샘플은 합법적 데이터와 모두 불일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제시한 유통증명서와도 모두 불일치했습니다. 47점의 샘플을 의뢰받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지방 조직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DNA 추출이 힘들기 때문에 총 34점을 분석을 했고 밍크고래 시료는 전부 다 유통증명서하고 일치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간주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검찰은 왜 입회인조차 없이 피의자에게 고기를 돌려준 것일까요? 그리고 왜 DNA 분석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돌려줘야 했을까요? 당시 공보 담당이던 차장 검사가 이 DNA 검사 결과는 100% 어떤 물증이 될 수는 없다. 고래연구소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전국에 유통되는 밍크고래나 어떤 뭐 여러 고래들의 DNA를 70%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데다가 이 DNA 감시 결과가 워낙 늦게 나오니까 그 전에 이 불법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고래고기 처리 통계를 해경에게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환부가 없었다는 게 쭉 없었던 건가요? 저희는 네네. 환부 지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보니까 공매, 폐기 다 압수 이렇게만 나가고 네네. 환부로 과환부 지휘를 받은 게 없네요. 아예 통계가 안 적힌 건 아닌가요? 환부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나요? 예. 95년 이후 울산에서는 고래 축제가 열렸습니다. 범죄 증거물인 21톤의 고래고기가 피의자들의 손에 돌아간 직후
직후였습니다. 축제 기간 피의자들도 고래고기 장사를 했습니다. 만약 21톤의 고기를 다 팔았다면 그 금액만 약 30억 원. 울산의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저희는 고래축제 전에 단속을 나왔어요. 고래축제 이틀 3일 전에 전에 검사한다고 샘플도 있고 또 정상적인 고기를 한 상자 가져갔는데도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한 상자 가지고도. 몇 달 됐는데요? 지금 5월 달에 여기 우리 가게 고래축제 하기 전에 그것도 아직까지 안 돌려주는데 그 많은 고기를 한 달 내에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형님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건 다 뺏기고 소각 처리 다 됐는데 그건 다 되돌려 받아 가길래 그런 경우가 돼 있노? 니 자세히 알아봐라. 실질적인 그래 됐다 하길래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되돌려 받았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 변호사를 샀으면 우리 다 고래 회수하고 내 후배도 뭐 실형을 안 살고 그랬을 건데. 며칠 전에 그물에 걸린 길이 10.4m의 혹등고래입니다. 고래가 울산에서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역 상권을 받쳐주는 힘이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7톤 고래고기 사건을 바라보는 울산 시민들과 상인들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누구 고기는 돌려주고 또 누구 고기는 폐기 처분하느냐.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쓰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냐. 과연 이 사건의 법 집행이 공정했던 것이었을까요? 법의 형평성이 혹시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까? 과거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포경 기지였습니다. 이게 고래 모양인데 지금도 울산 앞바다에는 종종 고래가 출몰하고 드물지만 쳐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 1월 28일 대형 혹등고래가 잡혀왔습니다. 길이 10m에 무게가 12톤이 나가는 이 고래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링크고래도 그물에 걸렸습니다. 포획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혐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혼액된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명서 경찰에서 해주시는 거고. 예, 저희 해양경찰에서 발급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수협 여기에 이제 입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종인 혹등고래는 경매 대신 보존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 정도 크기의 밍크고래였다면 수억 대의 가격에 팔렸을 겁니다. 야야야야. 아이고 못 봤지. 진짜요, 고래가요. 와. 진짜 고래네. 고래란 게 고래. 이거 와, 이거 봐라. 너무 이쁘네. 와. 너무 이쁘다. 치기. 고래고기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해요. 시장에 나오면 이거 젓갈 있는데 샵이 나오면 그거 한번 사면 거래요. 좀 비싸잖아요, 고래고기가. 그런 게 하여튼 술 한잔 보려고 사온 거죠. 예, 옛날에 제가 장선보 가서 옛날에 지프라고 묶어가지고 소단지에서 엄청 미끄러워요. 그 집으로 가봤을 때 그랬는데 그때는 많이 가서 먹었는데 지금 없어요. 어릴 적에. 예. 야 이거 큰 거 처음 봤다. 야. 울산 시내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는 약 50-60곳에 달합니다. 고래고기 250g의 가격은 10만 원을 넘습니다. 한우보다 비싼 셈입니다. 하얀 거에 요 까만 거 붙어 있는 게 아니요, 이 자체가 요거는 배 밑에 쪽. 예. 밑에 보면 색깔이 하얗잖아요. 예. 등이 시커멓고. 네. 요거하고 요거 틀리는 게? 그렇네. 요 끝에가 다르네, 색깔이. 네. 그러니까 육회는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살코기. 예. 요거는 꼬리. 꼬리. 밤이 되자 고래 식당이 북적입니다. 비싸지만 특별한 맛을 찾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잘 되는 집은 매출이 연간 30억 아닙니까? 30억에서 40억. 고래가 안 나니까 불법 포획을 못하게 하니까 고래가 합법적인 고기만 사갖고 쓰면 그 고기가 비싸지 안 비쌀 수 있는 한 마리에 억이 넘는데. 큰 수익이 오가는 고래 장사. 상인들은 검찰이 고래 고기를 돌려준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DNA 검사 기다릴 때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걸렸거든요. 고래 연구소가 샘플을 못 먹는다 이러면 그럼 지금 불포고기 잡아오는 거를 저희가 다 사도 그러면은 이거 불포고기가 아니라고 저희가 우기면은 이거 우리가 이거 했는데 이거는 DNA 샘플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우기면 앞으로 그런 불포고기를 더 많이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들잖아요. 그 상인들도. 같은 기준의 상인들은 구속되고 고기까지 압수당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나 분이 안 차가 잠이 안 옵니다 사실. 내 후배는 이 추분데 1년 저번에도 고래 사건으로 1년 살고 5번에 또 광수대에서 또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또 1년을 이래 받아가 살고 있는데 그거보다 수십 배 많이 뺏긴 사람은 그대로 이래 있으니까네. 이 법 처리가 형평성 원칙에 잘못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뜻밖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만 하여튼 선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다들 일반 사람들 그러대요. 전직 울산지검 검사라고 또 그렇게 로비도 잘한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대요. 씨가 자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던가요? 나는 이렇게 많은 고기도 이렇게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백이 있다며 그런 루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알게 됐고. 고기를 돌려받을 이른바 백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창고의 주인 이모 씨.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모 씨는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계세요. 문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MBC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몰라 아무것도 어째 되는 건지 이 한 집에 같이 하는 관계네. 예, 좀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몰라 우리는 그냥 문을 열어주고 감사합니다. 모르지. 아드님께서 이런 고래 일하는 그거만 알지. 네. 고래 한다 그는 장생포여 어디 동업을 하는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 하여튼 장생포도 한다 그건 알지. 이모 씨는 장생포에서 권모 씨 형제와 고래고기 식당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2016년 4월 6일 이들은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모 씨와 형 권모 씨는 구속, 동생 권모 씨는 풀려났습니다. 형 권모 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이들의 관심은 40억 상당의 고기를 돌려받는 데 집중됐습니다. 빨리 고기를 빨리 찾아와야지 하길래 변호사는 좀 나왔다는데 잘 모르겠다 했다. 변호사 뭐라고? 변호사를 바꾼다 얘기하고 있던데. 권모 씨는 구속된 지 열흘이 채 안 돼 담당 변호사를 교체합니다. 지금 변호사도 돈 쪽에 올랐고 계속 돈을 더 달라 하니까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변호사가 안 그렇구나. 이제 보니까 빼빼린다지 했다가 고기 부부라든지 이런 거 그냥 잘 될 것 같아. 아니 변호사 다 잘한 사람이야. 정관 변호사. 정관 변호사. 잘하나?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단다. 비싸긴 좀 변호사비에 비싸긴 비싼데 정관 열을 해준다. 비싸지만 고기 문제를 해결해줄 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한모 변호사는 울산지방검찰청 재직 시 고래를 포함한 해양 환경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2016년 변호사 개업 직후 이 사건을 맡습니다. 그는 DNA 분석이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은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피자 중에 피자들이 바로 환부하는 거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돌려줬. DNA 결과가 나오기 전인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피의자들은 고래고기를 돌려받습니다. 검사하고 변호사 통화하던데 해야 되지 뭐였대. 검사랑 변호사 통화하더라고. 그 사람이 조사받고 있을 때 서른대가 다 끝나고 이제 뭐 DNA 검사 해봐야 된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검사가 아니 변호사 지 않은 후배라며. 한모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를 후배라 불렀습니다. 그는 전직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였습니다. 현직 검사 2명의 중견기업 대표와 접대성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투서가 접수돼 대검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들은 현재 함께 머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접대 의혹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현직 검사 2명은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습니다. 그들이 3박 4일 동안 기업체 대표와 골프를 치고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울산지방검찰청에 함께 근무했던 이모 검사와 한모 검사였습니다. 이거는 ABCD가 너무 완벽하고 자기가 필리핀에서 어떤 경로로 이분들이 같이 놀았는지 뭘 했는지 너무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사실 확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시작했고 방송이 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최초에는. 기업체 회장은 울산에서 좀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환경업체 관련 그런 공단 기업체 중에서 검사 후원 회장이라는 공식 비공식 타이틀을 달고 다닐 정도로. 동행한 기업인은 류모 회장, 울산의 폐기물 업체 대표였습니다. PD수첩은 대검찰청에 투서를 넣은 제보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술집에 필리핀에서는 좀 상류층이 가는 술집이죠. 관광객들이 가는 데는 아니고 쾌존이라는데 뭐 할트빗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이렇게 저하고 저하고 뭐 검사 2명 또 유 대표 정 씨 그리고 임선 씨라고 제 친한 형인데 그분도 동석을 해가지고 총 그렇게 6명이랑 접대부들 딱 여자애들 1명씩 해서 12명이서 이렇게 술 마시고 했습니다. 그 뒤에 그 검사들 2차도 마시고? 예. 제가 직접 태워가지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가씨들까지. 그럴 때 비용은 누가 냈나요? 그건 당연히 이제 유 씨가 이제 정 씨한테 계산하라고 돈을 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뭐 모든 경비를 다 그렇게 계산하니까요. 당연히 술집에서도 그렇게 계산해서. 뭐 검사들 이제 안 하죠. 하겠습니까? 검사들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어떻게 노는지 저는 아니까. 예. 난잡하게 놀던가요? 그럼 영화처럼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옷통 다 벗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놀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아 마닐라에서 예. 옷통 다 벗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예. 제보자 김 씨와 류모 회장은 고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였고 출신이고 선배라고 하셨고. 아 고등학교 선배? 예. 울산고등학교? 네. 그때 당시에 총동창회 회장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울산 지역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판사도 있었고 막 이렇게 같이. 판사도 있었다고요? 네네. 판사 와서 뭐 했습니까? 판사도 와서 그냥 뭐 도박하고 이렇게 놀다 하고 이렇게. 김 씨는 2015년 여름 대검찰청에 필리핀에서 골프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그를 불러 3차례 조사를 했고 그중 한 번은 접대받은 검사와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제보한 사람하고 예. 접대받은 검사하고 같이 앉아서 했다니까요.
그 일반인은 검사 보고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검사 비리를 제보한 것도 진짜 용기 내서 한 건데 주변에서는 한국에서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때 담당하시던 검사 그분이 그때 당시 검사랑 대질 안 하면은 이건 조사를 못 한다. 검찰 조사는 별 진척이 없었습니다. 제보 2달 후 뉴스가 나가자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검사 비리나 어떤 이런 문제는 대검으로 확인을 해라 해서 대검으로 접촉을 했었죠. 공식 입장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시간만 계속 끌면서 그렇게 그날 뉴스가 나가고 다음 날에서야 이제 뒤늦게 내사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었죠. 저희들이 제보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상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강한 거는 이제 지금 언론 보도가 돼버리면 진상 확인에 좀 에러가 예상될 것 같아요. 보도 조금만 보도를 좀 시간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해버리면은 당사자들 다 대비해버리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송이 나간 그 다음날 출국 정지가 되고 뭐 이제 제 사건이었지만 뭐 서울에서 뭐 이렇게 울산의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이 나오고 굉장히 급하게 흘러갔죠. 서울지방경찰청 그 국제범죄수사대에서 3분이 내려오셨어요. 스타렉스 타시고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거든요. 그 시골집을 그냥 이잡듯이 뒤지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못 찾으시고 제 핸드폰만 들고 가셨거든요. 부모님 아버지가 그때 막 쓰러지시고 난리가 나셨죠. 놀래가지고. 사건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제보자 김 씨는 오히려 다른 사건에 얽혀 공갈 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만 공갈로 이렇게 실형을 살고 살았어요. 얼마 사셨어요? 1년 2개월 살았습니다. 예, 검사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구형을 5년을 받았거든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MBC 뉴스에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검사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 이제 대한민국에서 못 살려고 하고는구나. 빨리 이민 가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좀 진짜인 것 같아요. 이민 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이민 생각 중입니다. 현직 검사 2명의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해당 검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이모 검사는 2016년 1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유명 로펌에 취업합니다. 그 당시 검찰이 그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사표 수리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법령이 위반되는 거거든요. 조사를 하고 그 비위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사표 수리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그 등록 거부 의견으로 그 지방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국회에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위 조사 중인 검사의 사표를 방지하고 징계하자는 내용입니다. 발의자는 검사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검사들에게 어떤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징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징계위원회에서 처벌받기 전에 스스로 이제 사표를 내게 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또 그대로 검사에서 변호사 신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한모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고 고래고기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사님 되시죠? 변호사님 사실 MBC에서 왔습니다.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 검찰 측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무척 바빠 보이네요.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총알같이 사무실로 피해가는군요. 저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사의 성매매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검찰청 감찰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에 감찰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의원조차 검찰의 감찰 보고서를 볼 수 없다는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찰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검찰의 이런 폐쇄적인 태도는 고래고기 사건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한모 변호사가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뭐야, 가는데? 카메라 있는 거 알고는 돌아가겠지. 취재진을 보고 놀란 그는 발길을 돌려 도주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셨는데 어떻습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한부 경위라든지 또 한부 받는 과정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영장 대부분이 기각되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한모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후 억대에 가까운 국산 차량과 외제차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그가 신고한 수입료는 4,770만 원.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사도 돈 쪽에 올랐고 계속 돈을 더 달라 하니까 구치소에서 권씨 형제는 변호사 비용을 걱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들은 얼마를 지불했을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 잠깐 얘기를 2억을 넘기신 건 맞으세요? 그 변호사 선임. 뭐죠? 저희는 인터넷에 돈을 줬죠. 얼마를 주셨나요? 우리 2억을 줬죠. 2억을. 씨가 요구한 2억의 명목은 뭐였어요? 어떤 명목으로 2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명목을 떠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제가 뭐 사고 치고 그런 게 없어갖고 뭐 크게 뭐 변호사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갔다니까 그냥 아 비싸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때문에 네. 계속 언론에 나와도 창고업자 이 씨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2억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큰 그거 시사가 큰 건데. 피의자들 친술에서 그 돈이 수억 원의 돈이 변호사한테 흘러간 계좌를 확인했고 친술도 확보했고 계좌상으로도 금융계좌로도 돈이 인출돼서 흘러간 부분까지 확인됐는데 이제 이분은 변호사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계좌 영장을 신청한 부분들이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은 한모 변호사의 통신, 사무실, 금융계좌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각됩니다. 뭐 직접적인 거는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뭐 개인적인 어떤 장부, 수임 장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차량에 비치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무실이나 또는 또 좀 더 나간다면 주거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반려되고 있는 부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찰 자체에서 반려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모 씨와 권 씨 형제들 관련 대물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거부됩니다. 최근 3년간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93% 가까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PD수첩은 한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며칠 동안의 기다림 끝에 눈 닫으면. 맞나? 맞아. 가자. 마침내 출근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되시죠? 변호사님, 사실 MBC에서 왔습니다. 고래고기 환부 건으로요. 2억 원 수임하셨다는데 사실인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2억 원 수임하신 거 사실인가요? 검사와의 친분을 의뢰인들한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찰 측에 영향을 끼치셔가지고 고래고기 환부 받으신 건가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 나가십시오.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할 의사 없으시다고. 참. 그죠? 아니, 한국 씨가 진짜 손님 계시죠. 그는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에 다가가려는 경찰 수사는 가로막혔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조차 힘들었습니다.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전해진 뜻밖의 소식.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검사가 해외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먼저 좀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전화도 해보고 뭐 방문도 해보고 서면 질의도 보내보고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시도했죠. 거기에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발에 그친 거죠.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현재의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건 담당 황모 검사는 올해 초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출국 금지 요청을 했겠죠. 일반인이라면 법무부를 쭉 통해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해서 출국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법무부 쪽에서는 그게 어려웠겠죠, 검찰 조직은. 그런데 검사에 대해 피의자들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검사가 별반 전화했다니까. 뭐래? DNA 때문에 DNA 검사 때문에 그거를 돌려줄 수 있는 고기를 주면 만약에 이게 DNA가 잘못되면 어떻게 한다면서. 그 뒤에 있다가. 그러면 DNA 검사를 다 해야지 그 케이스로 그러면 그 800개 넘게를 말도 안 되잖아. 그것도. 다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니까 언제 DNA 검사까지 그래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여자들이라서 어쩔 수 없다. 깜깜해. 불안하게 걸린단다. 사건 초기엔 깐깐한 조사를 해서 피의자들에게 원성을 샀던 황모 검사. 그는 왜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하고 캐나다로 떠난 것일까요? 혹시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Which way I have to go? To the main area. Go down the stairs. PD 수첩은 황모 검사가 연수 중인 캐나다의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Are you aware that Hello? 여보세요? 어디신가요? 황 검사님 되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MBC PD 수첩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이번 그 울산 고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거 청으로 연락하시면 청에서 답변해 줄 텐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 한 달 만에 돌려주시게 됐는지. 그건 청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일이 이제까지 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네, 지금까지 저한테 여쭤보신 말씀들은 전부 다 청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은 올해 1월 언론 보도용 참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담당 검사의 답변은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의 취재 요청에도 돌려준 고래고기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것이 없었고 검찰은 똑같은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 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검사들의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타장 검사님하고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돼요. 그분이 공부 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 네.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요. 어제 전화하셔가지고. 근데 부장님은 마땅히 해드릴 말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국 측에서는 검사장이니까 당연히 다 알 거라 생각하실 건데요. 네. 그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정확한 이유야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별거 아니었잖아요. 조직 뒤에 숨는 거거든요. 조직이 이런 조직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못했어. 그러면 조직이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했다 못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태도니까 실제로는 이제 숨기려고 하는 거죠. PD수첩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초점은 오직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실체적 진실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 의혹의 핵심에 검찰 조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목 또한 검사와 고래고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마치 법 위에 군림하고 사법체계에서 자신들은 예외적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은 견제 없는 거대한 권력 뒤에 숨어버리고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모습, 바로 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D수첩에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을 겪었거나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울러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여성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